요즘 들어서 갑자기 짜증이 확 나거나 열이 확 올라오기도 하시지는 않나요? 잠이 잘 안 오고 또 땀이 많이 나지는 않으신지요? 나이 들어서 그러겠거니 하고 넘길 만한 증상은 아닌 것 같고요. 갱년기 증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불편감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출연하게 된 산부인과 전문의 염지수입니다. 사실 이제 갱년기 하면 대개는 이제 폐경과 또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생리 이후 1년 동안 생리가 없을 때 그때 폐경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갱년기라고 하는 것은 폐경 전후 5년 정도 기간 동안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가 있는 시기고요. 그래서 갱년기 안에 폐경이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갱년기의 범위가 훨씬 더 넓은 거니까 그렇죠. 갱년기 증상 중에서도 생리를 계속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폐경 이전에도 생리를 하는 중에도 갱년기 증상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생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갱년기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뭔가 변화가 느껴지고 갑자기 열이 확 난다거나 짜증이 나면 갱년기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갱년기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면 그 숫자로 따졌을 때는 150여 가지 이상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생리불순이 있습니다. 생리 간격이 멀어지기도 하지만 좀 짧아지기도 하고 양의 변화가 생기는 그런 불순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혈관 운동성 증상이라고 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열감, 안면 홍조, 발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수면 장애까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질이 위축되고 질건조가 생기면서 그로 인해 지렴이나 성교통까지 겪으실 수 있고요. 또 많이 호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관절통입니다. 다른 병원들 막 다니시다가 결국 산부인과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게 되는데 그런 관절통, 근육통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가장 힘드신 우리 감정 기복 이런 어떤 기분 변화에 의한 것들도 이제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어떤 종류를 좀 나눠서 말씀해 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혈관운동성 장애 증상은 저희 신경과에서도 이제 자율신경장애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많이 진료를 하는 편인데요. 또 좀 체구가 적은 여성분들인 경우에 체액량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자율신경에 대한 변화량도 상당히 큰 편인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체형적인 특성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저력이나 그런 월경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갱년기 증상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갱년기라는 것은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네. 우리 몸에 사실 300여 개 이상 조직에서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발견이 됩니다. 그만큼 온 몸에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에스트로겐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표적으로 느끼시는 증상도 있지만 느끼시지 못하는 주요한 증상들도 많은데 혈관 탄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폐경이 되면은 동맥경화나 고혈압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심뇌혈관 질환이 증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경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뇌 위축이나 치매를 좀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폐경이 좀 이르게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치매 발병률이 증가한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 골밀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폐경이 되고 나면은 골밀도가 급강하해서 골다공증의 유병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또 근력도 감소하고 그리고 피부 콜라겐 재생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가 얇아지면서 폐경기 때 급격한 노화를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 골밀도 저하는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80세 이상의 여성분들 중에 대퇴골 골절을 경험하신 분들이 대개 1년 이내에 다음 골절이 일어날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또 사망할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결국 여성분들의 노년기 건강에 골밀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갱년기 증상이 없더라도 그렇죠. 골밀도 감소 예방을 위해서 갱년기 치료를 해야 되겠군요. 네. 많이 하시는 검사는 일단은 초음파 검사를 네. 통해서 자궁 내막의 두께를 파악을 하게 되고요.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이런 경우에는 약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검사를 하시게 되고 또 골밀도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근데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호르몬 검사는 꼭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호르몬 검사 여부가 치료에 어떤 그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증상이 주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을 배제하기 위한 검사가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밀도 검사를 해보고 너무 많이 떨어졌다면 강력히 또 권고할 만한 네.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갱년기 치료의 대표적인 건 결국 이제 여성 호르몬을 복용함으로써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네. 호르몬 대체요법이 가지고 있는 좀 부작용, 또 왜 거부감들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호르몬제가 주는 그런 뉘앙스, 그런 막연한 거부감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장 임상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유방암이 증가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을 제일 많이 말씀을 네.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제제가 다양한데 그 중에 큰 두 가지 줄기로 보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복합 제제와 그리고 에스트로겐 단독 제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을 계속 이제 사용하다 보면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 등 그런 자궁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프로게스토젠이라는 이제 복합 성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성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토젠 복합 제제를 사용한 군에서는 인구 1000명당 약 1명 미만 정도로 유방암 발생 비율이 높아졌고요. 그러나 반면에 에스트로겐 단독 제제를 사용한 군에서는 10,000명당 7명 정도로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 이거는 장기 추적 관찰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모든 호르몬 치료가 유방암을 높이는 것은 아니고, 높인다 하더라도 인구 1000명당 1명 미만 정도의 유병률이기 때문에 이는 이제 뭐 비만이나 생활 습관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위험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티볼론 제제라고 하는 제제나 아니면 티색이라고 하는 티슈 셀렉티브 에스트로겐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약들은 또 유방암의 위험도를 높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다른 대체 요법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호르몬제 치료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년 이제 유방 초음파 검사하시게끔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유방암이나 신생물을 좀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형별로, 그리고 또 통계학적으로도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하니까 저도 좀 안심이 되는 것 네. 같습니다. 호르몬 제제 말고 일단 이거 지금 먼저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 전문 의약품이기는 한데, 네. 이제 클리마토프란이라고 하는 생약 성분의 제제가 있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우리 가장 많이 느끼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안면홍조인데, 네. 그거를 조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약이 있어서 호르몬제로 넘어가시기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요 제제를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이소플라본, 대두, 승마, 비타민 E, 오메가3 이런 약품들도 한번 사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네. 사실 그런 위약분에 비교해서 그렇게 뭐 효과적이다라고 보기는 힘든데, 그래도 이소플라본이 조금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크게 건강에 해가 되지는 않으니까 네, 네. 제 생각에는 그런 플라시보 이펙트도 좀 있는 네, 것 맞아요. 같고, 그래도 네. 내 몸을 위한다는 어떤 마음 때문에 조금 더 안심이 될 수 있는 게 네.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환자분들께서 이제 대부분 갱년기를 겪기 시작하면 그런 민간 요법들을 어느 정도 해보다가 오시는 분 경우가 그런 많잖아요. 경우도 있으시죠.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는 주로 민간 요법보다는 전문 의약품, 네. 좀 호르몬 대체 요법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환자분들을 많이 설득하실 텐데 어떻게 설득하세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갱년기라는 것은 여성의 몸에서 평생 동안 나오던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는 부족한 상태라서 호르몬을 이렇게 치료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드셔보시면 이제 느끼시는 거죠. 환자분들도 막 좋아진 거를. 그 갱년기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환자분들의 기저력이나 이런 과거력이 모두 다양하기 때문에 언제가 끊어야 된다, 언제까지만 먹어야 된다, 이런 사실 가이드라인이 딱 정확하게 나온 것은 네. 없고 계속 꾸준하게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65세가 넘어가는 이런 경우에는 다른 뭐 동맥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더욱 정밀한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시작 시기는 폐경 진단의 유무보다는 증상,
가장 중요합니다. 네. 증상의 빈도, 뭐 종류, 강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힘들다 이럴 때 바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너무 늦게 시작하시는 게 위험합니다. 60세 이후에 시작을 하시거나 폐경이 된 지 10년이 지나서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뇌졸중을 높인다라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늦은 시작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제 되도록이면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신경과의 뇌졸중 학계의 연구 결과도 60세 이후에 호르몬제를 복용한 사람에 대한 과거력을 묻는 항목이 있어요. 네. 그 정도로 꽤 위험한 쪽으로 분류가 되고 그런 점을 저희도 체크를 하거든요. 이제 한방요법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사실 한방의 치료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또 실제 그런 환자분들을 배웠을 때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바꿔드리면 얼마나 더 만족도가 올라가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도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네. 앞서 말씀드린 제가 뭐 승마, 뭐 대두 요런 성류, 요런 성분들이 이제 한약재에 포함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완화시켜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호르몬제 드시는 게 가장 강력한 치료입니다. 아, 그렇군요. 원인이 네. 에스트로겐 부족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그렇죠. 강력합니다. 네, 애둘러 돌아갈 필요가 없죠. 네, 원인을 네. 바로 교정하는 게 해결책이 되겠네요. 네. 중장년기 그리고 노년기까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운동을 좀 많이 추천을 하시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네. 규칙적인 운동은 갱년기 여성에게 전반적으로 유익합니다. 일단 이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들을 보면 심혈관 질환이 이제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고 골밀도 감소가 문제가 되는 게 낙상에 의한 골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균형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낙상에도 사고가 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근육의 퍼포먼스가 좋아지면 그런 사고를 조금 더 예방할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몸을 쓰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좀 좋아지기도 하고 또 수면 장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이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운동 같은 경우는 1번은 근력 운동, 그리고 빠르게 걷기나 수영 이런 것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오신 환자분들한테 아쿠아로빅 많이 권고해 아주 드렸거든요. 좋습니다. 이게 물의 저항을 이용해서 또 근력도 많이 네, 생길 네, 수 있으니까 그런 운동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력과 유산소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운동법이 가장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갱년기를 겪으시는 많은 환자분들께 선생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물론 갱년기가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에스트로겐 부족에 의해서 내 몸의 변화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오는 거 불편해하지 마시고 지나가겠거니 하고 참지 마시고 꼭 좀 내원하셔서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